안녕하세요. 안미오 닥터의 박 원장입니다. 소화기내과 의사 박종환입니다. 내시경 검사 전에 모르면 후회하는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검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시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시경은 손가락 굵기의 긴 튜브 끝에 카메라가 달린 기계인데요. 이거 위 내시경은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십이장까지 관찰하고요. 검사를 끝낸 뒤 대장용 내시경을 통해 대장과 소장 일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는 굉장히 준비 과정이 까다롭게 유명하잖아요.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잘 되는데 준비가 미흡하면 그것 자체로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는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수이고요. 전날 저녁에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과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술을 조금은 먹어도 되나요?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맥주 한 잔 정도는 맥주 한 잔이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수면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꼭 준비사항 안내 드리는 거를 지켜주시는 게 검사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잖아요. 네, 최근에 17,80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내시경 전환 변동과 위암 발견률이 비수면 내시경의 경우 0.75% 발견되었는데 수면 내시경의 경우 1% 확인되었습니다. 수면 내시경의 경우에는 환자가 편해해서 더 꼼꼼하고 길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이 좀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사 자체는 프로세스는 똑같지만 환자가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위암과 위 전환병변 발견률은 위 내시경 검사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검사를 하려면 환자가 협조가 돼야 되고 수면 내시경이 그런 점에서 더 우월합니다. 위내시경은 맨날 판독으로 나가는 게 표재성 위험이잖아요. 그냥 기본 세팅값이 표재성 위험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표재성 위험 적혀 있던데요? 그만큼 위에는 염증이 흔해서 그런데요. 단순 표재성 위험 같은 경우는 안심하셔도 되는데 헬리코박터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헬리코박터는 유산균 광고에서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헬리코박터 균이 뜬 이유가 위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위암에 선행되는 감염이기도 하잖아요. 헬리코박터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위험 국가입니다. 헬리코박터 균 재균치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72%의 환자에서 위암이 예방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염증이 진행되기 전에 시행하면 위암 예방 효과는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입으로 꾹꾹꾹 씹어서 이렇게 아기들한테 줬었거든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헬리코박터 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헬리코박터 균이나 이런 모든 갖가지 상재균들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똑같이 감염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아기의 장기적인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가족들이 헬리코박터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을 공유를 해서 찌개를 같이 떠먹기 때문에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 가면 헬리코박터 균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국 드세요. 위내시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단을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방적인 목적도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으면 위장벽이 손상되게 되고 상피 화생을 통해 선종 위암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 내시경을 자주 해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위내시경의 장점, 내시경 자체의 장점이죠. 진단을 빨리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검사는 사실 진단을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동시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내시경 검사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장비가 병변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는 검사다 보니까 바로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서 이런 면이 진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내시경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40세 이상이면 공단에서 암검진 나올 때마다 챙겨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상피 화생이라는 병변이 있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장상피 환생은 어떤 건가요? 장상피 화생은 위장벽이 장처럼 변한 건데요.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바뀐 거고 선한 병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장님은 대장내시경 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용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용종 중에 선종이라는 놈이 7년에 걸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건가요? 용종 중에서는 크기가 매우 크고 성공이나 출혈 위험성이 높아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근데 공장형 검진에서는 용종을 다 안 떼주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검사를 해치우는 데 목적을 두고 검사를 진행을 하면 용종 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시간 대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위치와 난이도에 따라서 용종을 절제하지 않고 큰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주름이 많이 있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내시경 할 때 꼭 아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아는 사람이 좀 더 잘 봐준다는 선입견도 있지만 세심하게 보면 볼수록 더 보이는 게 많거든요. 영상 검사도 똑같아요.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영상 판독을 하는 편인데 빠르게 보고 지나가는 거랑 계속 몇 번을 걸쳐서 다시 보고 하는 거랑 발견하는 병변 개수가 다르거든요. 내시경 검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장도 공기를 충분히 주입시켜서 주름 사이사이를 반복해서 보면서 사는 게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주치의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혹시 박원정 원장님은 대장 내시경 하면 박정환 원장님께 맡길 수 있나요? 저는 받아요. 사실 저 받으려고요. 저 대장 내시경 한 지 한 4년 됐거든요. 그래서 받으려고요. 가까운 사이면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면 민망할 것 같은데 남편도 아니고 오빠인데 뭐 괜찮죠. 제 친구들도 일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대장 내시경 할 때 바깥에 에이너스 부분 찍고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거기를 찍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을 안 찍히기 위해서 나는 내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한다라는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한테 하는 거니까 저는 뭐 크게 부끄럽다는 것보다는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약 많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혹시나 헛소리 할까봐. 뻗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대장 내시경 할 때 식이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일 전부터는 씨앗이 있는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나물, 김치 등은 피해야 되고요. 흰쌀밥에 달걀, 생선, 두부 등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장이 붙어서 대장 내시경 할 때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손은 위가 4개고 대세음치를 통해서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벽에 다 남아서 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대장 내시경 받을 때 결과지에 불충분한 장청결 결과지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시기도 하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장이 붙어있는 거를 씻어내면서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놓쳐질 수 있는 병변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대장이 하는 일이 물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하는 건데 젊은 여성의 경우는 식사량이 적고 하면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변비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5일 이상 이전에 변비약을 드시고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더욱더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식이 조절을 하고 변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사실 약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약제 복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시경 약은 오전과 오후 복용법이 좀 다른데요. 하프랩 같은 경우에는 전날 아침, 점심은 흰죽만 드시고 저녁 8시부터 하프랩 물 500을 섞어서 30분에 걸쳐 2회 먹습니다. 그리고 500cc 생수를 한 번 더 드시고요.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드십니다. 그러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후에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날 점심 저녁 흰죽만 드시고요. 당일 오전 4시부터 하프랩 500cc 용기에 500 담아서 2번 드시고 물 드시고요. 오전 7시에 같은 방법으로 드시고 대변이 깨끗한 거 확인하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 섞어서 먹는 약재가 맛없는 포카리 스웨터 맛이잖아요. 먹다가 토하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알약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라팡이라는 약을 쓸 수 있는데
있는데요.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 250cc를 환자를 복용한 뒤 열내알을 30분에 걸쳐 복용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 1리터를 복용하고요. 다음날 아침 7시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알약의 단점도 있잖아요. 알약은 오후 내시경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오전 내시경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 정결제를 먹었는데도 신호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마사지 해주고 걸어다니면 장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화제를 복용한 다음에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문의해주세요. 그럼 대장 내시경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5년에 한 번이 기본으로 권장되지만 용종이 많았던 경우에는 좀 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용종 잘 생기는 체질이 있잖아요. 대장암 환자 4분의 1은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대장 용종 자체가 가족력이 있거나 대장 용종이 있었던 분들이 훨씬 더 자주 생길 거니까 자주자주 받아야겠네요. 실제로 용종이 많았던 분이 용종이 더 잘 생깁니다. 대장 용종이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내시경에 대해서 모르면 후회할 것들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내시경은 조기 발견과 예방의 시작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소화기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같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옮겨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잠깐